혹시 지금 전화 받으신 분들은 그 뭐 개인적으로 돈 받아들인다 하고 가서 막 그 위협하고 폭력성 그런 데는 아니죠? 저도 국내 2위 자본금을 가진 신용정보회사 소속의 추심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을 하라고 해서 안 하죠. 그런 공조직이 있는 모양이죠. 신용정보회사라는 추심회사 재정경제부 금감원 허가 받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확인드리는데 네. 이거 뭐 불법으로 폭력 쓰고 뭐 옛날처럼 막 그 뭐 누가 그렇게 해요? 남을 위해서 그 돈 1, 2천 벌자고 누가 그렇게 그런 아니 짓을 안 옛날에는 하죠.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건 이제 옛날에. 한 20년 전? 무섭게 찾아가서 돈을 받아낸다? 불법적으로 압박하는 일이다? 뉴스나 드라마 속 이미지와 달리 실제 채권 추심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추심 직원은 자격을 갖추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요. 채권 추심의 실제 절차와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 추심을 고민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합법적인 곳인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진 않는지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세요. 뉴스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조폭이나 해결사 같은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추심회사에서도 혹시 이렇게 일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이나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은 등록된 업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거든요. 추심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저처럼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있는 그런 직원들만이 채권 추심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 들어가는 선불, 착수금, 조회 비용 없이 실제 채권자분께서 돈을 받았을 때 그 받은 돈의 15%에서 30% 정도의 성공보수 후불제 개념인 거예요. 즉 채권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의뢰돼서 돈을 회수할 때까지 단 1원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런 장점은 뭐가 있냐면 평생 동안 별도의 비용 없이도 저희가 채무자에 대한 조사도 하고 이런 활동하는 것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채권자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자에 대한 디테일한 조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채무자가 몇 월 며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체크카드를 받았는지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지 그 금액까지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언제 이사를 했고 이런 세부적인 19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뒤에 채권의 금액과 조사 결과값을 가지고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요. 지금 회수 가능성이 없어도 저희가 계속 조회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 가능성이 올라갈 수가 또 있어요.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면 우선 채무자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피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 연락만 피한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번호로 예를 들어서 채무자랑 연락을 해서 입금 약속을 잡은들 그 이행률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채무자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거기에 힘을 쏟습니다. 그렇게 진행해서 채무자가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의 약속 이행률은 3배 정도 이상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전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의 전화를 차단한 경우에는 채무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어설픈 압류나 독촉을 하는 대신에 주기적으로 채무자의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된 내역이 있을 때 그때 압류나 독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 없이도 협의하고 설득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만의 좀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채무자와 대화하기 전에 최대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채무자가 저에게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정말 진실된 내용으로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채무자하고도 대화할 때도 100명의 채무자면 정말 100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채무자와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하게 독촉을 해야 되는 채무자면 강하게 하고 아니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럼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지. 법은 이미 선생님이 어기셨잖아요. 그죠? 판결에 법이 돈 주라고 나와 있는데 안 지키신 분들이 법을 운운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당신이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 처음에 그렇게 고분고분하니까 내가 주고 싶더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준다 했잖아. 그런데 그게 잘 안 지금은 됐어요. 고분고분 안 하니까는 못 줄 것 같아요? 어? 지금은 고분고분 안 하니까는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렇지 사라졌지.
뭐 갈대 같으시네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예? 기다려요. 이달 말까지 기다리면은 내가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사장님, 그만하고. 나이에 대해서 비례해서 조금 말씀의 어떤 그 무게를 좀 지켜주세요.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라면 제가 먼저 안부도 묻기도 하고 지금 저도 다 그 관리사 자격증 따서 어, 합법적으로 하는 거고 저도 20년 동안 한 번도 민원 관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 협회가 있어가지고요. 금융감독원 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유연스럽게 대화도 진행하고 결국에는 채무자에게 강한 압박이나 독촉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어떤 인간적인 공감 이런 걸 통해서 회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선택하는 기준은 명확한데요. 채권 추심 업무는 일반적인 사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아닌 추심 직원을 보고 맡기셔야 됩니다. 결국 채무자에게 연락하고 조사하고 독촉하고 이런 집중 관리하는 건 회사가 아닌 추심 직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추심 수수료 부분에서 너무 낮게 책정을 하거나 또 너무 높게 계약을 요구하시는 것은 좀 피하셔야 돼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추심 요율이 너무 낮으면 실제 그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동기부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속칭 파일을 처박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채권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너무 높게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실제 돈을 받았을 때 채권자 손에 주어지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계약하셔야 돼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채권자분들은 자기 생업이 있으세요. 그래서 채무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전화해야지, 찾아가야지, 압류집행을 해서 또 법원 가야지. 기술적으로도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 이런 변동되는 것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전문가를 활용하시게 되면 채무자 독촉부터 입금 관리, 약속 관리, 이런 전산 관리 한꺼번에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용정보회사의 궁극적인 이유는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채무자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에 있거든요. 이미 저희한테 의뢰될 정도면 불이 깊어진 상태가 맞아요. 그러면 오히려 싸우기보다는 엉킨 실타래를 풀면서 최대한 회수하는 데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인 거죠. 결국 신용정보회사는 감정 싸움이 아닌 회수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곳입니다.